반갑습니다. 낚시기자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바다낚시 전문 기자들이 열정으로 만들고 있는 디낙TV입니다. 오늘은 전유동 낚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유동은 전유동인데 고부력지 전유동입니다.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유동 낚시는 저부력지를 사용해 밑채비를 가볍게 구성하는 게 기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채비로는 조류가 빠르게 흐르는 물골이나 본류를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과감히 1호 이상 고부력지를 사용해 전유동 낚시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부력지 전유동 낚시는 저부력지를 사용할 때에 비해 속공성이 뛰어나면서도 미끼가 바닥층에 도달하면 탁월한 탐색 능력을 발휘합니다. 조류 빠른 물골이나 본류대 공략. 조류가 빠르게 흐르는 물골이나 본류대는 겨울에 인기 있는 포인트 유형 중 하나입니다. 대형 감성돔이 수시로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가끔이긴 하지만 한겨울에도 덩치 좋은 참돔이 입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곳은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부력지 반유동 채비를 쓰는 낚시인이 많지만 반유동 채비는 공략 수심이 한정되기 때문에 갯바위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곳에서는 바닥층을 탐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굴곡이 심한 바닥 지형을 멀리까지 세밀하게 탐색하려면 고부력지를 쓴 전유동 낚시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부력지 전유동 채비는 고부력지 반유동 채비와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찌매듭을 묶지 않는 것, 다른 하나는 수중찌나 수중봉돌 대신 좁쌀봉돌을 다는 것입니다. 고부력지 전유동 낚시 채비는 조류 세기에 따라 좁쌀봉돌 무게와 위치를 조절해 원활한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심이 10에서 15m인 물골을 공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신찌는 가시성과 조작성을 고려해 부피가 크고 무게가 나가는 1에서 2호 구멍찌를 선택합니다. 구멍찌 아래에 탐색형 수중찌나 찌멈춘 고무를 달고 도래에 목줄을 연결한 다음 좁쌀봉돌을 분납해 침력을 조절합니다. 조류가 빠르면 3비에서 5비 봉돌을 일정한 간격으로 서너 개 물리면 됩니다. 조류가 느린 상황에서도 고부력지 전유동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찌는 1호 내외가 적당하고 B에서 3비 봉돌을 도래와 바늘 가까이 하나씩 다는 게 기본입니다. 이때 잔존부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목줄에 다는 좁쌀봉돌 숫자와 크기는 찌 부력과 상관없이 수심과 조류 세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고부력지 전유동 낚시는 밑채비 하강 속도를 컨트롤하면서 미끼가 입질 수심층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 핵심 테크닉입니다. 채비를 캐스팅하고 한동안은 원줄을 여유롭게 풀어서 미끼가 신속하게 중층 이하 수심까지 가라앉도록 합니다. 수중찌나 수중봉돌을 쓰면 밑채비가 수중찌, 좁쌀봉돌, 바늘 이런 순서로 가라앉았다가 나중에 정렬이 되지만 고부력지 전유동 채비는 수중찌나 수중봉돌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밑채비는 바늘, 좁쌀봉돌, 돌의 순서로 거의 정렬된 상태로 가라앉습니다. 미끼가 중층 이하로 가라앉으면 이때부터 견제와 흘림을 반복하면서 탐색을 시작합니다. 밑채비를 더욱 깊게 가라앉혀 바닥 부근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면 더욱 작고 세밀한 견제로 미끼를 놀려야 유인 효과가 크고 밑걸림도 덜 생깁니다. 견제를 하는 방법은 원줄을 팽팽하게 유지한 상태로 낚싯대를 지그시 위나 옆으로 당기면 됩니다. 견제 동작은 밑채비에 저항을 줘서 하강 속도를 늦추거나 살짝 떠오르도록 만드는 동시에 미끼가 앞서서 흐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밑밥짓 속에서 이루어지는 견제는 시각적인 유인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어신은 두 가지 형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줄이 갑자기 빠르게 풀려나가는 형태고 다른 하나는 찌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원줄이 갑자기 풀려나가는 어신은 초리대에도 강하게 전달되므로 스풀에서 손가락을 떼고 있더라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꼭 찌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어신이 시원하기 때문에 채비를 멀리까지 흘리면서 탐색을 해도 입질 파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줄이 갑자기 풀려나가건 찌가 가라앉건 어신이 왔을 때는 이미 감성돔이 미끼를 삼키고 돌아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신을 감지한 순간 열어놓았던 리르 베일을 닫고 바로 챔질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챔질 타이밍입니다. 다만 조류가 느릴 때는 원줄을 툭툭 당기는 듯한 미약한 입질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원줄을 살짝 잡아서 당기거나 낚싯대를 들어서 입질 여부를 확인해보면 시원스러운 본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유동 낚시에 도전하고 싶은 낚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마 밑걸림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유동도 밑걸림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데 고부력지를 사용하면 더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부력지 전유동 낚시를 할 때 밑걸림은 견제와 흘림을 반복하며 채비를 흘릴 때 찌가 흘러가는 속도에 변화가 생기며
수면에서 잠길 듯 말 듯 멈칫거리는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부력질을 쓰면 그나마 수면에서 멈칫거리는 현상마저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부력지 전유동 낚시 밑걸림 여부는 사전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부력 전유동 낚시는 기본적으로 조류가 빠른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밑걸림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채비가 흘러갈 때 견제를 하면 밑채비가 떠오르면서 찌는 조류 방향으로 천천히 흘러가므로 저항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걸림이 생겼을 때 견제를 하면 바닥에 걸린 바늘이나 좁쌀봉돌 때문에 밑채비는 더 이상 흘러갈 수 없는 상태에서 찌에만 조류 영향이 집중되기 때문에 저항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견제를 하면서 채비를 흘리는 도중에 갑자기 저항이 크게 느껴진다면 그건 100% 밑걸림이 생긴 것입니다. 밑걸림이 생겼다면 채비를 무사히 회수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일단 릴을 천천히 감아서 초리대부터 바늘까지 일직선으로 만든 후 낚싯대를 살짝 당겨보면 밑걸림 여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마치 챔질을 하듯이 낚싯대를 위로 쳐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밑걸림이다 싶으면 무조건 낚싯대를 원줄과 일직선 상태로 만들고 릴의 드랙도 완전히 잠가서 스풀이 역회전하지 못하도록 만든 상태에서 릴을 최대한 감은 다음에 낚싯대를 당겨서 밑걸림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줄이나 원줄이 끊어질 수도 있지만 낚싯대가 파손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의외로 쉽게 바늘까지 밑걸림에서 탈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밑걸림은 바늘이나 봉돌이 물 및 바위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바위에 붙은 해주류에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방법대로 하면 절반 이상, 많게는 70-80%까지 밑걸림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밑걸림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제 밑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성돔 낚시 이야기를 하면서 밑밥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마치 단팥 없는 찐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밑밥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부력지 전유동 낚시도 밑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부력지 전유동 낚시 채비는 밑밥과 함께 흘러갈 때 탐색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밑밥 배합과 품질이 조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수심 깊은 물골에서는 일단 밑밥이 원활히 가라앉아야 합니다. 따라서 잘 녹여서 원형이 살아있는 크릴에 비중이 높은 집어제를 평소보다 많이 섞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릴 포인트를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출조 준비를 할 때 평소처럼 밑밥을 만들고 고부력지 전유동 낚시를 해야 될 상황을 만날 것을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집어제 한 봉지를 더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갯바위에 내려보니 고부력지 전유동 낚시를 할만하다면 미리 만들어간 밑밥에 예비용 집어제 한 봉을 추가해서 두레박으로 바닷물을 길러서 다시 배합을 하면 고부력지 전유동 낚시에 적합한 밑밥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류에 태워서 멀리 흘리는 낚시이기 때문에 암맥같이 빨리 가라앉는 곡물 성분은 아예 넣지 않거나 평소보다 적게 배합해도 됩니다. 밑밥은 철저하게 한 곳에 뿌려야 합니다. 조류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투척하기로 마음먹은 한 곳에 지속적으로 투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비보다 밑밥이 가라앉는 속도가 늦다는 점을 감안해 채비 투척 지점보다 훨씬 상류 쪽에 밑밥을 뿌려 중층 이하부터 채비와 동조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뿌리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으로 꾸준하게 품질해 밑밥띠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겨울 감성돔 낚시에서 대물을 만날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일 수도 있는 고부력지 전유동 낚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도전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왔다! 오늘 영상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출조에서 조류 소통이 매우 빠른 그런 갯바위에 내렸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